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월별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폼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에 그랬어요. 폼에 구분선이랑 우리 레코드 선택키 얘가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레코드 선택키가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구분선이요. 구분선은 요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선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폼에 나타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표시가 안 되게 하래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폼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우리 맨 위에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여기 이제 폼 선택기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성 시트를 보니까 선택 유형은 폼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폼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 폼에서 우리 형식이요.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 이제 구분선이 있고 그리고 레코드 선택기가 지금 여기 있네요. 지금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할래 예로 되어 있고 구분선도 예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둘 다 아니요, 아니요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할까? 아니요. 구분선을 표시할래? 아니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앞에 우리 아까 레코드 선택기가 있었는데 그 선택기가 표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우리 이제 구분선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구분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판매 1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고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 컨트롤에는 판매 1하고 우리 이제 분류 그 필드의 그 내용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여기 이제 화면을 봤을 때 판매 1에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고요. 분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곳에다가 판매 1이라는 그 필드, 분류라는 그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죠? 그때 요 앞에 거, 요 컨트롤을 먼저 찍어 보니까 이 컨트롤은 txt 판매 1이 맞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 넣을 거니까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맨 위에 이제 컨트롤 원본이요. 여기서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이 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드명이 다 나타납니다. 여기다가는 우리 판매일이 나타나게 해 주면 되니까 판매일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컨트롤이요.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 컨트롤 명을 보니까 txt 분류가 맞죠? 또 똑같이 우리 컨트롤 원본에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이곳에는 이제 분류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요렇게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언바운드 되어 있었는데 판매 1 그리고 분류라는 그 필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곳에 이제 판매 1위, 이곳에는 이제 분류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단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단가하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컨트롤은 잠금 속성을 이제 예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잠금 속성을 이제 예로 설정하게 되면 잠금이라는 거는 우리의 컨트롤에 입력된 이런 데이터에
편집을 이제 못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맨 위에 이제 55,000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클릭이 되면서 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기서 요 데이터요. 55,000원을 5,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요 단가를 다시 55,000원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요 단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txt 단가 컨트롤 병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금 속성을 이제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잠금 속성을 이제 설정할 때는 데이터를 편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요 탭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잠금이라고 있어요. 지금 얘가 이제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폰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단가 이것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클릭은 되죠. 클릭은 되지만 내가 숫자 값을 이제 입력을 해도 입력이 안 되고 딜리트 키가 됐든 우리 백스페이스가 됐든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다고요. 단순히 그냥 선택만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도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우리 작업하던 이 폼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폼에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 요거를 순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지상에 보니까 분류라는 그 필드의 값이 그랬어요. 우리 분류 필드의 그 값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값들이 부출이 이제 끝나는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판매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우리 판매 수량이다.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필드의 값이 0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분류 필드 그리고 판매 수량 필드 이 두 곳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부출이 끝나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 필드의 그 조건 그리고 판매 수량 그 필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 연산자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에 대해서 배경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요.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날짜가 들어있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일요일에 이제 판매된 그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 사이를 굵게 그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경색을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는 이 조건부 서식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서식을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해서 이 조건부 서식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해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는 요 앞에 우리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자 여기다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조건부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조건들을 지금 우리가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식 2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쭉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분류 필드의 그 값이 부츠로 끝나?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식을 이제 한 번에 쓰기 힘들면 분류 필드의 값이 부츠랑 일단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분류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필드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 써주면 되고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이제 부츠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쓸 때는 지금처럼 는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부츠랑 똑같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죠. 근데 얘는 부츠로 끝나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죠. 맨 뒤에 두 글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만능 문자 이렇게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는 대신에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츠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부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데이터 그러면 만능 문자만 요 뒤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부츠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부츠로 끝나는 거 찾아라 그거니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끝났고 그 다음 조건은 판매 수량 그 필드의 그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괄호를 묶어서 여기다가 판매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써주고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배경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바꿔라. 그렇게 했으니까 배경색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노랑, 요 색깔 이름 뜨는 거 확인한 다음에 클릭이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서식 요거 이제 해보자고요. 얘는 판매일 그 필드를 기준으로 일요일에 판매된 그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요걸로 지정하라 그랬죠. 지금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새 규칙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에는 아까 날짜가 들어 있었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거를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근데 그 날짜가 일요일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이 weekday라는 그 함수가 지정된 그 날짜에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그 함수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이제 작성할 거니까 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조건식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xx에서 이제 weekday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쓰는데 이 weekday라는 함수는 여기다 이제 날짜만 찍어줄 수 있어요. 요거랑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그 weekday 함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엑셀에서는 우리 이제 날짜를 찍어주고 뒤에다가 옵션을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옵션 같은 게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날짜를 이제 찍어주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날짜 있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데 그때 XX에서는 요일 번호를 구할 때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그렇게 이제 구해줘요. 그때 1번이 이제 일요일이고요. 7번이 이제 토요일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weekday 함수에서 요일을 구할 때 1번이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요걸 모르면 전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요 6점 전부 다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제 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상은 이제 밖에 문제를 풀고 두 번째 거 얘를 만약에 내가 못 풀게 되면 부분 점수 없어요? 당연히 없죠. 여기 보세요. 그냥 6점이라고 돼 있지 각 3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를 잘 몰랐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워야 뭐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엑셀이랑 다르다고요. 여기에 XX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 weekday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날짜가 지금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대괄호를 묶어서 판매일, 판매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weekday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판매일에 대한 그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데 그 요일 번호가 우리 일요일인 걸 찾는 거니까 1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구한 그 요일 번호가 1번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일요일이다. 그 얘기잖아요.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식을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 사이를 굵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굵게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만들었는데 그때 문제 시킨 대로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이제 설정해라. 순서대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노란색 배경색 들어간 것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부추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판매 수량 그 필드의 값이 0이에요. 부추로 끝났고 0입니다. 부추로 끝났고 0이에요. 부추로 전부 다 이제 끝났고 0입니다. 지금 얘는 부추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판매 수량이 우리 4개죠. 해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여기도 부추인데 8개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부추인데 2개입니다. 해서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굵게 이제 표시된 거 보면 지금 여기 날짜가 지금 막 샵으로 표시됐죠? 이거는 이 컨트롤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문제를 잘못 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원래는 날짜가 표시가 됐었는데 굵게 스타일을 지정해 버리니까 글자 크기가 좀 더 커지겠죠? 커지면서 이렇게 샵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우리가 따로 컨트롤 너비를 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 날짜를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날짜는 보인다고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우리 머리글이 있대요. 그 머리글을 보게 되면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라는 거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보고서 보니까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열어주는 우리 보고서 확인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고 그리고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그런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를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메시지 박스에 이렇게 이제 보고서 확인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콜론이 찍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시스템의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튼은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게 그렇게 이제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 얘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 요거를 이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우리가 열어 줄 때 분류 필드의 그 값이
폼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 해당하는 그 정보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요 폼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지금 폼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러면 요 컨트롤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요 분류라는 요 텍스트 상자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보니까 얘가 우리 이제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각각 우리 보고서의 분류 필드 그 값이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만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매크로 만들 거니까 일단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우리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고 이곳에 매크로가 있죠. 매크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 함수를 추가시켜라 그렇게 떴는데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먼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그때 우리 이제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메시지 박스라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박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메시지로 뭐 쓸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지금 우리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 보고서 한 칸 띄고 확인,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그 뒤에 요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가 됐다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텍스트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메시지 쓰는 곳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보고서 한 칸 띄고 확인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띈 거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때 요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그거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now 요 함수의 값을 출력해달라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경고음을 어떤 걸로 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종류 메시지 박스의 종류를 어떻게 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 위에 보니까 우리 제목에 우리 타이틀에 보고서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제목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타이틀도 보니까 중간에 뭐 띄어쓰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메시지에다 그대로 써주고 우리 제목에다가 보고서 확인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시지 박스가 끝났습니다. 메시지 박스 요걸 이제 먼저 띄워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우리는 이 보고서를 인쇄 비리붓기 요 형태로 이제 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나서 우리는 보고서를 열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오픈 리포트하고 떴고요. 그때 보고서에는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우리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보기 형식은 문제에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오픈 리포트에서 어떤 필터를 적용시켜라 그게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쓰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창 모드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문만 지금 두 번째 지상 요거를 이제 만족하게끔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요 끝에 우리 작성기가 따로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서는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분류 필드의 값이랑 우리 폼에 들어있는 txt 분류 얘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 보고서에 분류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 분류 필드가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폼에 들어있는 txt 분류랑 똑같은 걸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폼은 우리 이제
25년 상시 6회 이 파일에 들어 있으니까 요 앞에 더하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는 폼이니까 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로드된 폼이다, 모든 폼이다 둘 다 나타났는데 제가 이 폼을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로드된 폼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폼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어놓은 그 폼이 우리 이제 월별 판매 현황이죠. 요 폼 이름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명들이 이곳에 나타난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txt 분류 요걸 이제 찾아주면 되죠. txt 분류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컨트롤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 이름까지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싹 다 이제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오픈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죠. 이 오픈 리포트에서 보고서를 얘로 이제 선택을 했다고요. 이 보고서에 분류라는 그 필드랑 우리 폼에 들어있는 txt 분류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요 식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식 작성된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찍어서 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where 조건문 여기다가 직접 요거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얘를 그대로 이제 입력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죠. 어차피 분류라는 그 필드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은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 거예요. 그래서 폼 이름 쓰기 전에 앞에다가 개체명이요. 우리 폼이다. 폼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폼 이름 쓰고 그 뒤에다가 컨트롤 명을 쓰면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낌표로 구분해 가면서 입력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식 작성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 조건문을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작성기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where 조건문에 쭉 들어간다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지상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매크로 요거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보고서 확인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보고서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그리고 오타가 없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화면 왼쪽에 봤을 때 보고서 확인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크로를 우리가 생성을 했어요. 이 매크로는 언제 실행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라는 이 단추요. cmd 보고서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폼을 봤을 때 지금 그 단추가 얘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찍어서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cmd 보고서 요 단추가 맞죠? 요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이제 온 클릭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으면 내가 작성한 그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것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cmd 보고서라는 이 단추가 있다. 이 단추를 온 클릭을 했을 때 요 매크로를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분류별 판매 현황 보고서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 확인하고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그때 제목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요 메시지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이제 확인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간 요런 이제 띄어쓰기 있죠? 요런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돼 있는 거 그거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분류를 봤을 때 우리 차카부츠라는 그 항목, 그 분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를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페이지를 이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차카부츠 이 데이터가 요 한 페이지만 있나 봐요. 해서 한 페이지만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요 폼도 문제 풀고 다 풀었으니까 얘도 이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 보고서 있죠?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쇄 비밀보기 이곳으로 땅 하고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앵클 부츠 그 데이터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도 할 수가 있죠. 다른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조드풀 그 데이터가 쭉 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했더니 차카부츠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해서 이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 그 필드의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우리 총 3페이지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보니까 아까 한 페이지의 그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쭉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답하고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